우리가 허리에 발생하는 통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허리 디스크인 요추 추간판 탈출증인데요. 근데 노년이 되면 이 질환보다 더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노년 허리 통증의 주범인데 알고 계신 분들 많지 않아서 놓치는 경우 많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관 협착증을 좀 한의학적으로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허리가 아플 때 디스크를 생각하는데 네. 척추관 협착증도 자주 발생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을 분석을 해보면 한 7대 3 정도의 비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이 한 3 정도, 그다음에 디스크가 한 7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단순한 수치로는 디스크가 훨씬 더 높겠지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자, 척추관 협착증이 어떤 질환이냐면 제가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신경은 안쪽에 있는 중간에 중심 신경인 척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으로 나가는 가지신경인 신경근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디스크 같은 경우가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면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그리고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근을 일시적으로 자극하는 것들이 위주가 된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중심 신경 자체가 눌리는 상황들을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문제는 일반적인 디스크는 일시적이고 그다음에 신경 가지를 누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운동 기능이나 아니면 내 몸의 다른 활동 범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지만 네. 척추관 협착증은 중심 신경인 척수를 누르기 때문에 훨씬 더 후유증도 심하고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부분들에 장애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 척추관은 왜 좁아지는 건가요?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내 몸에 뭐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잘 안 됐을 때도 될 수가 있을 거고 디스크가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서부터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행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행성이라는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디스크나 이런 질환들은 일과성으로 나타나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한테 나타나기 때문에 회복도 그만큼 훨씬 더 수월하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 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척추뼈도 점점 주저앉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척추뼈 끝단 부분들은 골극이라고 해서 뼈가 약간씩 자라나는 뾰족하게 자라나는 가시처럼 이런 형태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이 부분들이 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막기도 하고 뭐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근력들이 해마다 한 2% 정도의 우리 신체 기능이 약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육은 점점 빠져나가고 이때 내 몸을 관리를 잘 하지 못하게 된다면 디스크의 수분도 점점 소실이 되고 이런 식으로 퇴행성 변화들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관절이 두꺼워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척추도 결국 관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뼈도 자라나고 주변에 있는 인대나 관절낭들도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그 길을 좁히는 것들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퇴행성의 변화들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로 인해서 쇠퇴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근데 나이가 든다고 모두 다 허리가 아프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네. 이렇게 개인차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좋은 말씀이세요. 네.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내가 나이가 70이나 8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허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이 척추관 협착증이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요새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서 네. 40대, 50대의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으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그렇게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 선천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허리 쪽을 원래 튼튼하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허리 쪽이 약하게 타고 나서 척추관 협착증이 오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관리라는 측면들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평소 때 내가 얼마만큼 생활 습관을 잘 유지를 하는지 얼마만큼 적절한 운동을 잘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급속도로 차이가 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가벼운 디스크 증상이나 가벼운 염좌라고 하죠. 근육이나 인대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바로 처치를 해주면 네. 우리가 상처가 생겼을 때 상처가 생긴 부분들에 흉터가 지게 되잖아요. 정확하게는 섬유화 조직들이 그 반응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빨리빨리 조치를 하게 되면 허리를 삐끗했을 때 빨리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 상처의 후유증도 훨씬 더 덜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을 계속 방치를 했을 때는 결국 퇴행화가 가속되고 그다음에 흉터도 크게 남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척추관 협착증, 허리 디스크와 동반되는 경우 네.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는 거의 비슷한 우리가 병리 과정을 가지고 증상들을 유발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증상들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좀 난다라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이 네. 부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허리를 굽히기 힘들다라는 어떤 자세를 허리를 돌리거나 굽히거나 어떤 자세에서 특정의 자세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네. 척추관 협착증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특징적인 자세가 나타나요. 어떤 자세냐면 우리가 허리를 굽히면 척추관이 약간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줄고 편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허리를 뒤로 젖히게 되면 통증이 훨씬 더 심해지게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우리가 꼬부랑 할머니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네. 보통 이런 식으로 허리를 꾸부정하게 숙인 상태에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그렇게 종종 걸음으로 걷는 이 특징적인 자세가 척추관 협착증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증상들을 봤을 때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엉덩이에서 다리까지 뭐 뒤쪽만 불편합니다. 아니면 뭐 옆쪽으로 통증이 타고 내려갑니다. 저린 느낌이 타고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뚜렷한 신경 증상이 있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이 증상들이 크게 발현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신경 증상이 없어요. 아프다, 뭐 저리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통 환자분들이 내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대부분의 경우 다리가 최근 들어서 좀 더 많이 시린 것 같아요. 밤에 자다가 다리가 저리거나 아니면 피가 통하지 않아서 한 번씩 잠을 깹니다. 아니면 요새 같은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는 발이 많이 차가워요. 발에 피가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증상들이 되게 미묘하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내가 척추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을 하면 어떤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는지 허리 디스크 증상과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관 협착증일 때는 신경학적인 파행이라고 해서 네. 가장 주된 특징이 허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점점 걷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 상황들이 우리가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그 상황에서 고착이 되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랑은 달리 허리가 굽은 부분들이 다시는 펴지지를 않아요. 네. 허리를 펴려고 할 때마다 다리 쪽으로 뭔가 터질 것 같고 그다음에 피가 통하지 않는 것 같고 다리 쪽으로 통증이 내려가는 것 같고 이런 식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거의 다 척추관 협착증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나면 허리를 꾸부정하게 걷는 이 특징적인 자세가 있는 거고 네.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굽히는 것들이 힘들다 아니면 돌리는 것들이 힘들다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겠지만 한 자세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어떤 특정 자세로 몸을 돌릴 때마다 통증이 크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크게는 첫 번째 증상으로 허리 굽히기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네. 뭐 또 간단하게 봤을 때는 집에서 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해서 우리가 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의 각도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겠지만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번쩍번쩍 잘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나는 허리 디스크 아닌가 봐. 허리 쪽에 크게 문제가 없나 봐. 이렇게 간혹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아무래도 이제 치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화면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관 협착증의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50대의 환자분이셨고요. 허리 쪽에 뭔가 불편한 느낌이랑 다리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느낌 때문에 병원으로 내원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 다리 쪽으로 증상들이 내려간다고 표현을 해주시죠. 네.
자, 엑스레이를 우리가 검사를 해보니까 일단 4, 5번 쪽이랑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요추 5번, 천추 1번 쪽이랑 통증이 가장 유발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저거는 뭘 확인해 보는 건가요? 네, 안쪽에 척추의 배열 상태를 보고요. 네. 그다음에 허리 옆에 있는 근력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보는 거고, 자,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좌측편의 다리가 뭔가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에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이거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추나요법입니다. 네. 골반의 변이가 나타난 부분들을 다시 바로 맞춤으로써 네, 증상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고요. 자, 지금 이 추나요법은- 기법은 네. 네, 허리 쪽의 근력을 다시 쭉 늘어뜨려서 긴장도를 완화시키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약침 치료죠. 여러 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신경이 내려가는 부분들에 일단 약침을 넣게 되고 이렇게 주입을 함으로써 안쪽에 있는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들을 하게 돼요. 자, 지금 두 번째 들어가는 약침들은 주변에 있는 관절들이랑 그다음에 근육 쪽에 치료를 하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침이죠. 네. 이 침을 맞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유침한 상태에서 환자분의 마무리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바로 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나요? 네, 일반적으로 침을 맞고 나서 특히나 우리가 약침 중에 신경근 회복술이라고 합니다. 네. 이 신경근 회복술이 가장 통증이나 아니면 저린 느낌의 완화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나타나 있고요. 이렇게 맞게 되면 일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증상들이 많이 소실된 것들을 볼 수가 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빨리 병원을 가면 좋은데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병원을 가지 않는 것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척추관 협착증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증상들을 어느 정도 쌓아가지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디스크가 살짝 나와 있을 때 아니면 근육이나 인대 쪽이 살짝 다쳤을 때 이때 빠르게 조처를 하게 되면 흉터가 크게 남지 않은 거죠. 결국 그 흉터가 커지면서 안쪽에 신경관을 누르는 부분들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빠르게 조처를 해서 더 이상의 퇴행성을 방지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게 될 경우에는 허리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척추관 협착증 꼭 수술을 해야 합니까? 네, 아무래도 디스크보다는 척추관 협착증에서 환자분들을 봤을 때 병원에서 수술 권유를 받고 오신 경우들이 훨씬 더 네. 빈도가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척추관 협착증도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엄청 많이 개발이 됐어요. 네. 디스크나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에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다리 쪽에 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대소변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 한정되니까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조금 전에 보셨죠? 추나요법을 통해서 내 골반의 위치를 다시 또 바로 맞추고 네.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전후 좌우의 밸런스를 맞춰주게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약침 중에서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약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약침들 중에서 척추에 특화된 약물들을 환자분의 몸에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환자분의 신경 쪽에 생긴 염증이나 아니면 부종을 감소시킴으로써 통증에 특화된 치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척추 주변에 있는 인대나 아니면 디스크나 아니면 신경 쪽은 이 부분들을 다시 보완해주는 한약들을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약들을 보강을 함으로써 내 신경의 재생을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근육과 인대를 탄탄하게 만들면 증상들을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네. 근데 허리가 아프면 또 엄청 아프기 때문에 맞아요. 치료하는데 너무 아프진 않을지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의학적으로 치료해서 완치된 사례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 네네. 나눠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사례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세의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네. 지금 보면 제일 아래쪽에 요추 5번과 천추 1번 쪽에 뭔가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자, 뒤쪽에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신경 다발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신경이 다발이 내려가다가 디스크랑 그다음에 협착이 진행된 부분들에서 많이 막힌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환자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좌측 다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내원을 해주셨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이 어느 정도 진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게 됐었고요. 자, 이 환자분은 평소 때 생활 습관과 그다음에 운동 부족 때문에 협착증이 진행이 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일단 신경근 회복술을 한 4회 정도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주기적으로 하루에 3번씩 신경을 재생을 촉진시키는 약들과 그다음에 디스크 부종을 낮춰주는 한약들 하루에 3번씩 같이 복용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치료가 됐을 때 영상을 보면 자, 지금 이 부분들은 가로로 자른 단면도인데 네. 지금 여기 약간 밝은 색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신경 다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거의 다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의 한 4분의 3 이상 막혀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탈출한 디스크의 용적이 감소돼서 척추관 협착증이 거의 다 이제 호전된 그런 잘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치료해서 완치된 사례를 좀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는데 혹시 그 치료 중에 단점이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은 없습니까? 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만성으로 진행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디스크나 염좌 같은 부분들보다는 훨씬 더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리는 것들이 네. 사실입니다. 네. 환자분들이 그리고 또 증상 자체가 아주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뭔가 미묘하게 나타나서 병원에 갔더니만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중간에 어느 정도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병원을 이제 내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 뿌리를 뽑아야 되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놓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본인의 운동까지 저희가 티칭을 해드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치료를 해야만 더 이상의 질병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꼭 꾸준히 열심히 치료받고 운동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평소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이나 다양한 방법들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늘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제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척추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생활 습관의 문제들의 해결을 한다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 조금만 운동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특히나 지금처럼 일교차가 클 때 이럴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따뜻하게 입으시고 30분만이라도 한 번씩 밖에 산책을 나갔다 오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만 해줘도 네. 척추에 공급되는 영양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협착증을 방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님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림청이 가을이 가기 전에 이 국립치유의 숲 10개소와 그리고 치유 산림원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꼭 가봐야 될 곳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제천의 치유의 숲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도 제천 치유의 숲에서 힐링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